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0시입니다.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 네. 벌써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네? 50이 넘어서 어렸을 때 어버이날 하면 이렇게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카네이션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카네이션을 이렇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네. 그냥 오전에 어머님한테 전화드리고, 네. 이게 뭐 10대 때나 나이 50이 돼서는 네, 똑같아요. 네. 자, 고이루님 반갑습니다. 모아님 반갑습니다. 이끼도 산다님 반갑습니다. 김형섭님 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뭐 분기봉은 변한 게 없어요. 네, 분기봉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단선이 335고, 예? 여기 335고, 그 다음에 전 종가는 322.03이잖아요. 그러니까 322.03에서 335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은 예, 상승 영역에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322.03 아래로 내려가야 여기 289, 네, 289까지 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열리는데, 이거 뭐 죽어도 322.03은 안 깨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어쨌든 상승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분기 거래량이 7644거든요. 7644,862 전분기 거래량이에요. 전분기. 네. 근데 지금 얼마냐? 384540이에요. 그러면 76의 절반이 쌈팔이잖아요. 지금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기봉의 거래량이 절반이에요. 절반. 시간은 39% 정도 됩니다. 네. 지금이 60일 거래일 중에 24거래일이 지났거든요. 60일 거래일 중에 24거래일이 지나서 시간상으로는 39% 정도 되는데, 현재 거래량은 50%가 넘었어요. 50%가 넘었기 때문에 잘하면 분기봉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분기봉은 여기서 종가만 하락하면 하락에 딱 좋은 모습인데, 아직 종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요. 이거 하단선 있죠. 하단선. 예, 이게 매수예요. 예, 이게 매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해드렸어요. 예. 5월 1일 아마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 하단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라고. 네. 네, 매도가 없어요. 예. 월봉에는 매도가 없어요. 월봉에는 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월봉만 보고 이거 어디서 매도하지? 그럼 매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매도할 적합한 위치가 없다. 월봉만 봐서는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예, 여기 매트릭스 보면요. 매트릭스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예. 그 얘기는 이번 달은 종가만 내리면 된다요. 종가만. 예, 오키님 반갑습니다. 목도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종가만 내리면 성공이라고요. 예, 다음 달은 다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5월은 종가만 내리면 하락 성공한 걸로 인정할게 이거고, 6월은 고저종이 다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고가가 1이잖아요. 고가가 1이란 건 고가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에 고가가 하락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5월에 월봉이 고가랑 멀어야 돼. 종가가. 자, 종가가 고가보다 엄청 멀어야 돼요. 멀어야 돼. 거리가. 그러려면 이렇게 그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가랑 멀어야 되니까. 종가가 고가랑 멀어지려면 윗꼬리가 길든가 아니면 장대 음봉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하단선이 딱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단선이 있으니까. 그럼 이건 장대 음봉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필요한 거예요. 윗꼬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 상상이고, 그건 제 상상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상상력일 뿐이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보다는 그냥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내린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야 되니까,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야 되니까 일단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톡방에서 막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가냐면, 오른다, 짜증난다, 미치겠다, 환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내리려면 올라야 돼요.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윗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렸을 때 그 상승폭이 윗꼬리로 반전돼서 윗꼬리가 탑재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이게 이제 봉이 바뀌었을 때 이번 달에 고가가 다음 달에 고가랑 비교했을 때 다음 달에 고가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이 나중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하락하기에 좋은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문제죠. 그죠?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올라가는 건 그다지 하락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 종가가 얼마냐? 종가 얼마냐면요, $326.46입니다. 326.46이에요. 지금 종가 얼마냐? 328.90입니다. 이거 빼보세요. 328.90에서 326.46 빼보면 여기 4고요. 여기도 4고, 여기 2죠. 그러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얼마 상승했냐면 2.44포인트 상승했어요. 5월 달 들어서 상승한 건 2.44포인트 상승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렸다가 올랐잖아요. 내렸다가 올랐다고. 그러니까 지수가 324.26까지 내렸었어요. 여기까지 내렸다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게 꽤 상승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전 종가 대비해서는 2.44포인트 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수치는 언제든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3포인트는 뭐 하루에 못 내릴까요? 제 생각엔 10포인트도 내리고 싶으면 하루면 내려요. 예전에 뭐 14포인트도 내리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2, 3거래일이면 한 10에서 15포인트까지는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44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뭐 하루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딱히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5거래일이 지났죠. 아니 4거래일. 지난주 3거래일하고 이번 주 1거래일. 그냥 4거래일이 지났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12%예요. 12%. 자, 20거래일 중에요. 4거래일이 지났으니까 20% 나와야 되거든요. 2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8%가 부족해요. 현재 상태라면 이번 달은 거래량이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대한전선 조용한가 봐요. 거래량 제조기인데 빨리 이게 상한가가 떠야 되는데 그 SG 증권 때문에 대한전선도 지금 위기감을 느꼈는지 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는 하방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요. 뭔가 거래량이 왕창 터지면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거죠. 자, 월봉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종가만 하락하면 된다. 종가만. 자,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봤더니 이거 참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지금 딱 오늘 거기서 끝났잖아요. 이해되시죠? 상단선 맞고 내렸고 하단선 맞고 올랐어요. 근데 저 좁은 공간에 딱 가둬놨다고.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해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봉은. 주봉은 해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월봉은 하단선만 있고 상단선이 없잖아요. 이게 월봉이에요. 근데 주봉에 상단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봉을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주봉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월봉은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주봉을 사용해서 일주일짜리 매도를 해보고 싶다? 전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일주일짜리 매도를 하고 싶다라면 가능하다. 근데 하단선이 굉장히 가까우니까 기본적으로 좀 오버슈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 일단 하단선에서 멀어져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이 정도 가는 거죠. 이 정도. 그러면 상단선으로부터 이만큼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떨어질 공간이라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떨어져 봐야 하단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도 매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차익이 너무 적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차익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여기를 위쪽으로 크게 벗어나면 매도고 여기를 아래쪽으로 크게 벗어나면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 감고 이거 감는 것 가지고도 수익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이 물음표입니다. 이거 어떡하라는 소리냐 이거죠. 지금 딱
차트만을 봤을 때는 주봉은 이거 어떡하지? 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봉이 진짜 오늘 딱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오늘 외국인이 거의 1조 가까이 샀잖아요. 9천억대에서 끝났나? 선물. 그리고 현물도 거의 6천억대를 매수했는데, 근데도 주봉의 상단선 하단선 안에 딱 갇혀가지고 딱 박스만 만들고 끝냈어요. 그래서 야, 참 어지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5월 두 번째 주고요. 이게 5월 세 번째 주고, 이게 5월 네 번째 주예요. 그 다음에 이게 6월 첫 번째죠. 이게 6월 두 번째, 6월 세 번째, 6월 네 번째,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시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하기 좋은 시간은 실제적으로 5월 네 번째 주부터죠. 예? 5월 네 번째 주부터 일단 종가가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하면 6월 달은 내려가겠죠. 예? 5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6월 달은 내려가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가를 하락시키면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3주. 고가만. 무슨 뜻이냐? 이번 주에 고가를 다음 주에 넘지 못하면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죠? 예. 이번 주에 고가를 다음 주에 넘지 못하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번 주에 고가가 이번 달에 고가다, 이런 뜻이에요. 응? 자, 5월 2주에 고가를 5월 3주에 고가가 넘지 못한다는 말은 5월 2주가 고가고 5월 3주는 고가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5월 2주가 5월 달에 고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5월 2주는 얼마가 오르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330까지 갔잖아요. 335까지 가든 334까지 가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윗꼬리만 그려. 네? 윗꼬리만 그려서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고가가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고가가 낮아지면 5월 2주차가 5월 달에 고가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건 고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윗꼬리 플러스 음봉이면 만족이죠. 양봉 나면 제 계획이 틀린 거예요. 예? 양봉으로 마감하면 제 계획은 틀린 겁니다. 음봉으로 끝나야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고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 주에는 종가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 자, 다음 주 5월 세 번째 주에는 고가가 낮아지고 5월 네 번째 주에는 종가까지 딱 하락하면 결국에는 5월 네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5월 달 종가가 4월 종가 대비 내려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게 되면 6월 달에는 싹 다 일구간이잖아요. 네? 6월 달에는 거의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6월 다섯 번째 주를 제외하고는 다 일구간이에요. 근데 5월 달의 마지막 주는 6월 첫 번째 주로 잡혀요. 시간상. 목요일이 어느 달에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 시간이 결정되는 거니까 아마 6월 1일이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5월 마지막 주가 6월 첫 번째 주로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6월 달 전체가 1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럼 이제 6월 달 1구간에 저 구간에서만 하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기봉상으로 종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기봉상으로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격적으로 모르겠다. 왜? 상단선 하단선이 서로 끼어 있으니까 모르니까 음봉이 나면 성공이다. 예요. 음봉이 나면 성공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고가가 하락할 수 있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고가 하락, 종가 하락, 그죠? 여기서부터는 왕창 하락,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거래일이 3일이에요. 여기는 거래일이 5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여기 다음 주에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 뒤는 다 0구간이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량 투자 심도는 5월달 끝날 때까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 하여튼 그린 거는 굉장히 얍삽하게 그려놨어요. 오늘 개파락 나왔으면 상당히 만족한 흐름이었는데 택도 없었어요.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워낙 좋게 끝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일봉 네, 뭐 자, 여기 없어요. 하단선, 상단선 다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가도 지킬 의사가 없고 고가도 방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근데 보시면 여기 오늘이 여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투자 심리도가 다 올라갔어요. 근데 만기일까지는 다 0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봉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봉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제 생각엔 일봉은 상방을 바라보도록 그려져 있고, 여기가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 여기는 또 하락하기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막 굴려보는 거예요. 일봉대로 가면 상방이죠. 네? 일봉대로만 가면 상방이라고.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상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주봉대로 갔을 때 만약에 이번 주에 음봉을 그렸다 그러면 다음 주는 하락하기 좋은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차저차해서 금요일날 왕창 내려서 이게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는 하락하기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하락하기 유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 주가 양봉으로 끝난 상태냐 음봉으로 끝난 상태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일봉만 봤을 때는 양봉각이에요. 예. 저 시간만 봤을 때는 일봉은 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잽싸게 매도할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진짜 악재가 뜨든가, 그죠? 뭔가 데미지가 있는 악재가 빵 떠서 이건 진짜 하락이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는 그 하방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하방을 본다고 해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유리하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선물 똑같죠? 네, 선물 똑같습니다. 네. 월봉, 네. 여기 하단선 똑같죠? 네.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끼어 있어요. 네. 다른 건 얘는 하단선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하단선을 썼는데 선물은 아직 안 썼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피? 코스피의 분기봉을 보시면 생각보다 안 높아요. 여기는 지금
윗꼬리가 더 길어요. 그 코스피 200 지수보다. 예, 그러니까 요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래량이 2구인데 여기는 1구예요. 그러면 2구면 1.5 정도가 절반이잖아요. 네? 2구의 절반이면 1.5 정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벌써 1구야. 얘는 지금 60%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60%. 그러면 이거 분기분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땐 이건 100% 늘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요. 맨 위로. 자.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이 2구 땡땡땡이에요. 근데 얘는 1구 땡땡땡이야. 그러면 29분의 19잖아요. 퉁치고 30분의 20으로 했을 때 66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66% 정도 나왔다고요. 네? 분기봉이 66%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39%인데 실제 거래량은 66%니까 뭐 증가폭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럼 이거는 저는 이게 거래량이 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늘 거라고. 그럼 이제 고가는 넘었으니까 고가는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량은 이렇게 되는데 종가가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만약에 종가가 상승하면 거래량이랑 종가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종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악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종가가 전분기 대비 하락하느냐 전분기 대비 상승하느냐.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게 2400 얼마더라? 77인가 그래요. (2476.86이니까) 2477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2477 위에서 움직이면 상방인데 2477 아래로 내려 꽂으면 거래량은 위로 올라가고 종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케이스가 되면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가 이 전분기 종가 아래에서 놀면 하락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예. 이 위에서 놀아야 상방이죠.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전분기 종가 아래로는 안 가고 분기봉에 있는 상단선 위로도 안 가. 이거 2550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분기 종가 위로도 안 가. 전분기 아니죠. 저기 현재 상단선 위로도 안 가. 전분기 종가 아래로도 안 가.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예. 깨작깨작거리면서 지금 24일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노자죠.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계속 여기서 간만 보면서 거래량은 막 엄청 터지잖아요. 또 보고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이 짓거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여기 거래량 보세요. 노란 거. 맨 위죠? 예.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는 행위는 뭘 뜻하냐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는 일단 열었다가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는 행위 자체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를 개방한다.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개방한다예요. 개방한다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드시 간다 그러면은 안 가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려면 같은 조건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조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노란색이 거래량이에요. 예? 노란색이 거래량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근데 자, 여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죠. 여기에요. 예, 이봉에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랐어요. 그게 이봉이죠, 이봉. 예? 요걸 A라고 하면 요걸 B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A 상태는 B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앞으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어쩌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제 C라고 하자고요. 그럼 C의 시점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보세요, 이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었어.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징후인 거예요. 이런 게. 네.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찍었어. 그리고 거기서 올랐어. 네. 근데 얘도 지금 메뉴로 한번 올라온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거니까 얘가 내리면 이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네. 지금 위치가 C잖아요. 똑같아요. C 자리에요. 여기.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얘가 거래량이 올라간다. 그리고 종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못 간다가 아니라 잘하면 갈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외국인들 하는 행위 보면 이건 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그 거래 내용만 봐서는 이건 진짜 하락할 생각이 없네. 그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뭐 대놓고 나는 상승할 거야 라고 그냥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뉴스 보여주시던데 그 워렌 버핏이 돈 좀 그만 쓰라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돈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뭐 사실. 근데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버스 2630원 2630원이요. 매수가는 263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가는 없어요. 올라가면 갈 수 있는데 올라가려면 일단 2805원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2805원을 넘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2805원 밑에선 힘이 없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상태는 2805원 아래서는 비리비리해요. 얘가 힘을 가지려면 2805원 위로 올라서야 돼요. 근데 못 가게 계속 막아. 그러니까 얘는 힘이 없는 거죠. 자, 월봉은 아래가 열려 있잖아요. 답 없다고 이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단선이 여기 누르고 있죠. 이 가격이 2745원입니다. 그러니까 2745원 2745원 위에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매수하고 싶으시면 2745원보다 낮아야 해요. 2745원보다 낮아야 한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이건 매수가 없어요. 예, 매수가 없으니까 매수가는 다른 방법으로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끼어 있어요. 끼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매수가는 얼마냐? 2685원? 예, 2685원 정도 되는 거고요. 상단선은 여기에요. 예, 2716원이니까 2720원 잡아야죠. 2720원. 15원까지만 찍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매수를 해보고 싶으시면 저는 사실 이게 아래쪽으로 더 뺐다가 감아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지만 매수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너무 좁아서.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예, 이게 공격적으로 많은 자금을 집행하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일단 2630원 언더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일부 금액을 이 정도 가격에, 예, 한번 넣어 보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 가격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 갭상승이 나오느냐 갭하락이 나오느냐, 예, 이제 그 부분으로 결정이 나겠죠. 이거 보시면 이거 뭐 위아래 다 뚫려 있으니까 이런 거는, 예,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번 주는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상승하려면 일단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예, 갭상승이 나와야 어쨌든 이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분기 똑같고요. 그죠? 올봉 여기도 상단선이 얼마냐면 2899원이니까 2900원 위로는 매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매수하려면 그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봉 여기도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매수하실 거면 2845원 언더, 네? 2845원 언더고, 반대로, 예, 2875원 위로는 매수 없고, 일봉은,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잠깐만요. 이거 말고 자, 이게 잠시 일목균형표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통계입니다. 통계. 예, 과거의 기록이에요. 기록. 그리고 저는 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월봉에는 매도가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예. 그러니까 띵글로 보면 매도가 없어요. 예. 매수가만 있지. 오히려 월봉에는 매수가만 있어요. 매도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매도가가 없는데도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발달하지 않아도 매도할 수 있는 전략,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아도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일목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전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행 스패너 아니거든요. 예, 선행 스패너 아닌데 이번 달은 2552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근데 웃긴 건 이 2550이라는 숫자는 분기봉의 상단선이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기봉의 상단선 위치와 그 다음에 월봉의 선행스팬 1의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온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이거를 닿으면 바로 떨어질 거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를 넘어서더라도, 그러니까 2552를 넘어서더라도 오버슈팅한 건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2552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550이라는 수치가 반드시 올 거니까 그 위에서 매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2550이라는 숫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여기 반드시 올 거니까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가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선행스팬 완이 상방이거든요. 상방인 케이스에서도 상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스팬 완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상승하는데 봉이 이렇게 뚫은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언제냐? 리먼 때도 뚫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언제 뚫었냐면 닷컴 버블 때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럼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뚫기 전에요. 이걸 뚫기 전에 얘가 이걸 먼저 뚫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뚫었다가 이렇게 다시 뚫는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이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뚫는 거죠. 이게 3번. 그러니까 봉이 선행스팬 완을 뚫고 올라가는 행위 이전에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먼저 데드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골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그 힘으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지금 골드를 낸 게 아니고 데드를 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죠. 하락이 완성이 안 됐다고요. 상승으로 가기 전에 하락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락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뚫고 가는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걸 붕괴한다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거래 내역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와 별개로 지금 형태로 보면 어쨌든 후행스팬은 기준선 26을 한 번은 데드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이게 먼저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라고요. 근데 1번이 안 왔기 때문에 2번도 올 수가 없는 거죠. 데드가 없는데 골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막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요 위치가 얼마냐면 2352입니다. 그리고 요 위치는 2377이에요. 아마 맞을 겁니다. 2377? 76인가? 6인가? 잠깐만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77 맞아요. 1377. 근데 지금 위치가 여길 거예요. 5월. 그죠? 얘가 6월, 7월, 8월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예요. 8월까지 데드 내야 돼요. 8월까지. 8월까지니까. 그러면 지금이 2513이잖아요. 그럼 얘가 2352까지 내리는 경우와 2377까지 내리는 경우, 이게 지금 5, 6이고요. 이게 7, 8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100% 이상 내려야 돼요. 얘는 한 160% 정도 내려야 되는 거고 얘는 140% 정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치보다 160이거나 140을 빼야 어쨌든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지금 고포스를 청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포스를 지금 청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2352나 2377을 가야 되니까. 예. 그럼 4달 동안에 녹는다고 해도 100%인데요? 160%, 160%. 그러면 2500을 기준으로 160%면요. 이게 몇 프로일까요? 100%면 4%예요. 그죠? 50%면 2%잖아요. 6% 넘어. 예? 6%가 넘는다고요. 지금 얘가 내려야 할 퍼센티지가 6%가 넘고 이걸 고포스로 산정하면 12%가 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월, 6월 안에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분기봉은 아작 나는 거예요. 예? 분기봉은 아작 나는 거라고. 굉장히 심한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 얘가 내려가면 전분기 종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전분기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작년 저가를 깨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대등하면 지수는 작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코스피 지수가 기준선 26 아래로 후행 스팬이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분기봉 종가가 하락했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분기봉 종가 하락하면 폭락이에요. 구조 자체가 폭락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등하면 시장은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을 안 내려고 미친듯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나요? 과거에 다 났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예, 이거를 자, 이 보시면요. 예. 자, 여기 예,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잠깐만요. 전환선 구도 끌까? 전환선 구 끄고요. 전환선 구 끄고 선행 스팬 2도 꺼볼게요. 이렇게 끄고 보겠습니다. 끄고 보면 지금 이게 올라갈 때 못 넘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못 넘는다고요. 근데 여기 데드가 있다고. 그러니까 데드가 먼저 난다는 거예요. 이 데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데드가 먼저 나잖아요. 예? 이게 데드가 먼저라고요. 데드. 여기 데드가 먼저 난다고. 여기도 넘어간 흔적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갔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일단 여기 데드가 있고요. 여기 골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골드가 있다고. 골드가 있으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어가면 골드잖아요. 골드가 되면 예, 선행 스팬 2든 1이든 다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한 건 여기 골드 정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전에 데드가 먼저 난다고. 데드가 먼저 나서 일단 무너지고 나서 골드가 나면서 다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구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조랑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요. 예, 여기도 보시면 올라탔어요. 예, 이렇게 올라탔거든요. 보시면 올라탔잖아요. 근데 얘도 여기가 데드가 있고 여기 골드가 있어. 네, 데드 골드가 있다고요. 데드 골드. 그러니까 골드가 나면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근데 골드가 나려면 데드가 먼저 나야 되잖아요. 데드 없는 골드는 없어요. 네. 그 외에 보시면 여기도 못 탔잖아요. 여기도
다 얻어맞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내린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이게 선행 스팬 1을 올라타려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에 올라탄 데이터를 보면 데드 난 다음에 골드가 난 흔적이 있다. 후행 스팬이 일단 데드가 나고 그 다음에 골드가 나면서 올라타는 거지, 이거 데드도 안 났는데 미리 올라탄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데드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넘기가 힘든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뭐 어떤 분은 2700 얘기하고 뭐 2600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단 그걸 떠나서 얘는 지금 2551을 넘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설사 여기서 2600까지 간다고 해도 또 감아서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2600을 찍었어. 얘는 2552까지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600 가면 50포인트 정도는 가만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고포스를 더 사시던가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갔는데 뭐 2700을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건 상방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지금 구조는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평선으로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왜냐면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공간이 있거든. 그죠? 22평을 딱 보세요. 그러면 더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22평만 보고 이건 위에 공간 있고 이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당 보조지표는 그런 정보를 주니까. 근데 이걸 일목으로 보면 안 보여요. 응? 일목으로 보면 안 보인다고. 이거 막혀 있다고. 그러면 가더라도 그게 윗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갈 건데 가기에 부담스러운 구조라면 가더라도 윗꼬리를 그리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해석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게 이제 인버스 차트잖아요. 인버스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냥 이건 참고 삼아 보세요. 과거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이거 뭐 맞느니 틀리느니 그렇게 저랑 다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저는 구조적인 특징만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게 기준선 26이 이렇게 내려와요. 기준선 26 이게 내려와야 이게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준선 26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뚫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려운 방식이고, 쉬운 방식은 기준선 26이 내려가는데 봉이 위로 뚫는 거예요. 그럼 봉이 제일 먼저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전환선 9가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전환선 9가 타고 올라간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보시면 이렇게 기준선 26은 계속 내려가는데 전환선 9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환경에서는 요 기준선 26이 하향할 때는 어쨌든 이게 지지력이 있어요. 지지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지한다 이러면 또 싸움이 나니까 지지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이 선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힘을 잃어. 이렇게 올라가면 힘을 잃기 때문에 여긴 뚫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얘는 지금 아래로 가고 있고 얘는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선이 위로 가는데 이렇게 봉이
뚫는 거하고 기준선이 아래로 가는데 봉이 이렇게 뚫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요. 예. 어렵다라는 거고, 예. 반대로 기준선이 위로 가는데 봉이 아래로 뚫고, 그죠? 기준선이 아래로 가는데 봉이 위로 뚫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기준선이 위로 가면 봉이 아래로 뚫기 쉽다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붕괴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요런 거는 지지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향이잖아요. 예? 아직 하향이라고. 그래서 아직 여기는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버스 차트를 봤을 때는 아직 지지력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고퍼스를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지력이 있는 환경이니까. 언제든 한 번만 치고 반등이 오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환경인데, 잘 보세요. 얘가 지금 기준선 26인데 내려가잖아요. 응? 기준선 26인데 내려가고 있고 전환선 9가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구조는 완성이 된 거고, 예. 자,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 예. 여기가 바닥이고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고점 바닥 2분의 1. 그죠? 예. 고점 바닥 2분의 1. 얘가 고점 바닥 2분의 1이 기준선 26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얘가 이걸 뚫으려면 얘가 이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준선 26이 상승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고가가 올라가거나 바닥이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바닥이 올라가려면 바닥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5, 6, 7, 8. 예. 여기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바닥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봉이 없어져도 바닥은 저 앞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 4개월이 지나야 바닥이 높아지죠. 따라서 바닥이 상승하려면 4개월이 지나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 8월이 돼야 가능해요. 8월이 돼야 저가가 올라가요. 8월이 돼야 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가 올라가야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뚫리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뚫릴 수 있는 건 8월이라는 거예요. 8월. 그전에는 뚫려도 감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전에는 이걸 뚫고 내려가도 감아 올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가도 감을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보유한다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뚫린다가 아니에요. 뚫려도 감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가격이 얼마냐? 4,577원입니다. 예. 이걸 고퍼스로 연산하면 2,640원이 나와요. 예? 이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2,552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아다리가 다 맞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552를 넘었을 때 하방에 배팅해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을 인버스로 계산해 보면 4,577원 정도 나온다고요. 그걸 고퍼스로 계산하면 2,640원 정도가 나오고. 근데 이 자리가 다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2,552는 분기봉의 상단선이고 2,630원이 분기봉의 하단선이에요. 예? 얘 분기봉 하단선, 얘는 분기봉 상단선. 그리고 2,552라는 숫자는 선행스팬 완값이죠. 선행스팬 1값이에요.
그 어디죠? 네, 코스피 월봉 일목에서 그 정도 값이에요. 그리고 4577원은 기준선 26값이고, 그러니까 다 다른 값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고가 뚫으면 돼요. 예? 봉 이만한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뚫으면 이거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리면 그거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선 26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8월까지 시간을 끈다. 1. 아니면 최고점을 뚫어버린다. 2.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기준선 26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내리더라도 반등 여지는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577원 돈으로 따지면 4,575원이 맞겠죠. 77원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630원 정도? 그 가격 아래는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그 정도 가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코스피 지수가 2600을 간다고 해도 사실 변하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차트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국장은 설명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시작했죠. 네, 시작했으니까 같이 보시죠. 자, 10년물 오늘 오르네요. 그럼 TMF는 빠졌을까? TMF 어딨지? TMF 3.42%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쪽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저 이거 보고 있거든요. TMF. 자, 일단 시작했으니까 봐야겠죠. 제일 먼저 볼 거 나스닥. 나스닥 월봉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나스닥 월봉은 이건 내리는 게 지금 고마운 일이죠. 내리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쉽지 않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12,986 13,335 이거 상단선 값이 아니에요. 하단선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매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매도는 힘들다. 뭔가 악재가 빵 떠서 그냥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단선의 위치는 13,510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상단선의 위치가 저 위치인데 저 위치가 13,510이 분기봉의 상단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이 분기봉의 상단선이고 그 다음에 연봉으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매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단선이 지키고 있어서 내리면 고마운데 이거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저는 못하겠다고요. 적어도 나스닥 지수는. 자, 주봉은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13,312. 뭐 13,312에 있지만 그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단선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하고 싶으면 적어도 13,335 이 수치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매수하실 거면 여기 13,162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 요 영역은 이제 매수자가 고려해 볼 만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봉은 답이 없어요.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고가를 넘는 것도 문제 없고 저가를 깨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봉은 매수자 매도자 둘 다 할 게 없고, 주봉을 보면 13,162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가 이제 매수 영역이고, 매도 영역은 월봉의 하단선은 무조건 벗어나야 되니까 13,335를 넘어야 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13,510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일단 제 입장입니다. 자, 그와 별개로 제가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100이 아니라 나스닥인데, 얘 지금 분기봉 고가 아직 못 넘었어요. 네. 분기봉 고가 아직 안 넘었어요. 네, 보시면 고가 내려가 있죠. 네.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가를 못 넘으면 쏟아지는 겁니다. 고가를 못 넘으면, 여길 못 넘으면 죽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 안 넘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스닥 100은 넘었거든요. 근데 나스닥 지수는 계속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근데 넘을 것 같긴 해요. 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 못 넘으면 하방이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다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여기 상단선이잖아요. 여기 상단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33,824, 34,094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봉은 매도 가치가 없어요. 월봉으로 갔더니 월봉은 매도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분기봉 매도가를 사용할지 월봉 매도가를 사용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매도할 가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단선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자, 33,113. 그러니까 매수할 거면 33,113 아래를 이용하셔야 되고, 매도할 거면 33,824, 34,094, 34,594 요런 수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봉은 모르겠어요. 주봉은 이건 매도 가치는 없지만 이게 썼던 거라 버틸지 안 버틸지 이것도 좀 의아해요. 그리고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일본 가지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세요. 매수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매수 가치는 없고 매도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매도자는 홀딩이고 매수자도 33,113 아래에서 했으면 홀딩 할 만은 하겠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면, 자, 이거 저가 깨졌죠? 저가 깨졌어요. 그래서 저가 투자심이 또 내려갔어. 그죠? 저가 투자심이 또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저가 내려갔어요, 이미. 이건 만족이에요. 근데 지금 매트릭스로 보시면요, 고는 0이고 저는 1이고 종도 1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가는 의미가 없어. 예? 고가를 넘든 말든 매트릭스 구조상으로는 고가 투자 심리도를 하락시킬 방법 없어요. 하락시킬 수 있는 건 저가랑 종가뿐입니다. 네, 저가는 성공했고요. 종가는 요거만 못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까지 하락하면 하락하는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달에는 고가를 하락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음봉이 크게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는 깼으니까 만족. 더 이상 저가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종가가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종가가 최대한 지난달 종가로부터 멀어져야 하락할 거잖아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5월 월봉의 완성은 장대 음봉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달에 고가가 하락할 테니까. 만약에 이거 다 감아 올려서 이렇게 양봉으로 그리면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죽 써서 개준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다음에 스큐. 자,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 상단선, 여기 상단선. 자, 매수해야 될 이유 없죠? 매수해야 될 이유 없다고요. 얘는 매수하려면 여기에요. 26.64. 여기서 매수하지 않으려면 얘가 양봉으로 바뀌면 돼요. 얘가 양봉으로 바뀐 다음에 하단선이 미친듯이 올라오면 주봉을 가지고 매수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건 매수를 할 수가 없다고.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매수할 수 없으면 얘가 양봉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양봉 나면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 얘가 양봉으로 마감하면 그 다음 주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요. 주봉 믿고 한 주 한 주 단타 거래 하듯이 해볼 수는 있다고요. 근데 얘가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건 얘가 누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삭스. 삭스도 매수가 안 왔어요. 자, 이게 여기 상단선. 찌질하지만 여기도 상단선.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19.26 공격자, 보수적 18.45 정도. 그러면 나는 굉장히 성질이 급해. 그런 분은 19.26 정도를 보셔야 되고요. 나는 기다릴래. 그럼 18.45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홀딩 영역이지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거 보여드릴 게 뭐냐, 이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예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분기예요. 분기. 자, 보시면 하락하고 있죠? 분기봉 하락하고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계속 담고 가셔야 돼요. 얘가 바로미터예요. 얘는 전봉 고가도 안 넘었고 종가는 많이 하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봉 고가를 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폭락각이 나와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이해하시고 나머지 지수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못 오르면 나머지 지수도 내릴 거라고. 다우든 S&P든 심지어 나스닥 100도 결국에는 똑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지 않겠어요? 뭐 나스닥은 좋고 필바는 나빠요? 어차피 지수가 내리면 다 내리는 거고 오르면 다 오르는 거지. 필바는 오르는데 나스닥은 계속 빠지고, 필바는 계속 내리는데 나스닥은 계속 오르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잘 보세요. 자, 지금 고가 중에 제일 낮은 고가가 얘예요. 1번. 근데 지금 고가가 더 낮아졌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요 정도 높이인데 여기서 보면 얘가 빨간 게 더 낮아졌어요. 고가 투자 심도 횡보하다가 내려갔다고. 그 얘기는 얘가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의 고가가 1번보다 낮아야 돼. 그러면 봉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3번 고가를 넘지 못하면 1번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봉이 1번 고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가면 종가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가를 못 넘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종가도 같이 하락하게 된다고. 그러면 종가 투자 심도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종가 중에 제일 낮은 건 여기 있어요. 그죠? 종가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못 넘으면 1번 밑으로 내려가야 돼.
3번 고가를 못 넘으면 1번 고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번 고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 뜻해. 종가가 하락하면 얘를 4번이라고 하면 4번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4번. 즉 3번 고가 못 넘으면 4번 종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봉 저가를 깨죠. 예. 그럼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심이 또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여길 깨는 거예요. 5번. 예. 이건 작년 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가지고 있고 다우도 가지고 있고 S&P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올랐어.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연봉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은 애는 얘밖에 없어요. 예? 나스닥 100도 아직 안 넘었고 그 다우도 안 넘었고 S&P도 안 넘었어요. 근데 필반만 넘었어. 그러니까 필반은 넘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미끄러지면 얘만 미끄러지나? 나스닥도 미끄러지고 다우도 미끄러지고 S&P도 다 미끄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월 6월 관찰하셔야 될 거 뭐예요? 예. 전분기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반등이 일부 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 반등은 중요하지 않아. 예. 문제는 전분기 고가를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꼭 체크하세요. 그거 못 넘으면 저는 충분히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연봉, 예, 볼펜 20 넘었잖아요. 여기 볼펜 20 넘은 거 감은 거잖아. 근데 S&P 안 넘었죠? 안 넘었어. 부근이지. 보세요. 예, 부근에 있잖아요. 안 넘었다고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다우도 안 넘었지. 예, 다우도 안 넘었잖아요. 나스닥 100도 부근에 있지 안 넘었어요. 예,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넘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 넘을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거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올라가는 거 부정하지 않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근데 어차피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과열이에요. 예? 조금 더 올라가면 과열이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과열 때문에 지금 내리고 있듯이 나스닥 100 지수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과열이고, 예.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상방을 봐야 될까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연봉이 올라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대세 상승인 거죠. 근데 올라탔다가 미끄러지면 여기가 연고점이 되는 거예요. 연고점이 되면 나머지 지금 5, 6, 7, 8, 9, 10, 11, 12 길게는 8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4개월 동안에 올린 걸 8개월 동안에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빼는 폭이 올라온 폭보다 작을까요? 예, 그건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끝없이 올라가가지고 정고점을 넘든가 아니면 여기서 고점 찍고 밑으로 빠지든가,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과거에는 맞고 떨어졌어요. 응? 과거에는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상승한 이후에, 예? 10년 이상 상승한 이후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처박은 구조에서는, 예, 이런 현상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처박은 다음에 올라오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게 닷컴 버블 무너지고 나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공황 때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왔다라는 거는, 아, 이게 지금 대세 상승하겠구나, 이건 끝내주는 상승 기회라고 생각하기엔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공황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대공황 때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상방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지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셔야죠. 물론 오버슈팅이 얼마나 나올지는 저는 몰라요. 더 올라가서 윗꼬리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1%, 2%, 3%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윗꼬리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 3%에 내려갈 거 20%라면 뭐 올라가는 3%를 견뎌내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 올랐는데 안 빠지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지, 올라간 거 다 뺄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올라가면 짜증나지. 네? 본인이 하방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어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공간은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두들겨 맞아서 내리면 그때부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죠. S&P도 여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보세요. 뭐 얼마 없어, 공간.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제일 기대 안 되는 게 지금 나스닥이죠. 예. 그나마 필바는 좀 낫죠. 필바는 좀 나은 편입니다. 여기서 월봉 보시면 그죠? 하단선이 있긴 있어요. 여기도 하단선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려가려면 윗꼬리가 필요한 거죠. 예? 이걸 하단선을 찍어 누르려면 어쨌든 이제 윗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에는 아직 월봉은 버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윗꼬리를 그리는 행위를 거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바로 폭락하고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일정 시간은 윗꼬리를 그리기 위한 행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지난달에 운봉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그려줬으면 오늘 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죠? 막판에 대놓고 감아 올렸잖아요. 아주 밉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냐면, 국채. 국채 보시면 월봉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밑에 가서 하단선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가 오르는 거는 계속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국채가 올라가면 반대로 TMF는 내리죠. TMF는 내리고 있는데, 자, 전 TMF 분석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잘 아는 종목도 아니고, 다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뭐 안 좋은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차트 안 맞는다고. 자, 일단 상단선이 있어요. 상단선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상단선을 어차피 못 넘으면 뭐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 상단선의 위치가 한 8.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매수하시든 8.84 위는 아니라고. 제가 이 8.84 위로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8.84 위에서 매수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84 위에서 매수하지 말고, 매수할 거면 8.02였나요? 8.02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요 영역이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가를 붕괴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7.31이 붕괴되면 아마 뭔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많은 주체들, 그러니까 은행 포함해서 뭐 증권사도 있을 거고, 은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연기금도 있을 거고, 심지어 국가도 있을 거잖아요. 예, 채권을 매수한,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중에 각 국가의 연기금, 그 다음에 증권사, 은행,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금융 주체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채권 다 박살났잖아요. 예? 채권 다 박살났잖아요. TMF 차트 보면 이건 뭐 거의 쓰레기 차트에 가까운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더 내리면, 예?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고, 예, TMF가 더 빠지면 좋을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얘가 붕괴되면 붕괴될수록 뭔가 악재가 뜰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만 오를 수도 있겠죠. 예? 주식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TMF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차트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양봉이어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상승할 때는 양봉이 좋은 거지 음봉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매수 가치가 생길 수도 있죠. 매수 가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감안하시라는 거고,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일단 월봉의 저가는 깼잖아요. 이 하단선은 있거든요. 하단선은 있는데 일단 저가를 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월봉은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분기봉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8.02였나? 8.04 언더에서 7.31 그 사이만 가능하고, 만약에 7.31까지 붕괴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거래 전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계속 모아간다, 뭐 이런 전략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아가는 텀을 늘리시든가, 아니면 좀 더 늦게 사시든가, 뭐 그런 방법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랑 그 다음에 TMF 차트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사실 국채만 보면 지금 지수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S다우 이게 달인데 뭐 매수할 만한 게 없죠. 분기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차트가 별로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우지수를 보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이거 보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다우 지수 자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있을까요? 테슬라는 종가가 하락하면 폭락하는 구조예요. 분기는 종가가 하락하면 폭락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종가 하락 여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봉은 최저가 모드예요. 얘는 이미 붕괴됐어. 붕괴됐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단선이 있어요. 아래쪽에. 그죠?
이렇게 하단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내리려면 윗꼬리를 그려야 돼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봉 나면 이게 바로 빠지는 줄 알고 이거 왜 오르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게 내려갔어요. 이미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야 돼. 얘는 여기를 깨야 완성인 거예요. 저가만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깼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게 하단선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럼 이거 시가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힘들어. 예. 오히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예? 시가 찍고 위로 올라가서 꼬리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눌러야 눌러지지. 예? 이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누르냐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윗꼬리를 그린다라는 거는 시가 위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니까 윗꼬리는 그리는 상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승을 보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 와, 저게 왜 나오냐? 저거 사기다. 예.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윗꼬리 달고 내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눌러서 저가를 깨면 이제 좋은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애플은 거의 다 왔는데 아직 안 찍었어요. 얘도 지금 하단선이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찍고 올랐지? 보는데 막 짜증 나더라고요. 예.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공간 좀 더 있어요. 애플은 조금 더 올라도 되는 구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러. 네. 달러 지금 하단선에 걸쳤죠? 예? 하단선 걸쳤잖아요. 보이시죠? 1322원까지는 열려 있었어요. 1322원까지는 열려 있었고 전월 저가만 안 깨면 돼요. 자, 1294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1222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한 거고 1294원만 안 깨고 다시 감아 올리면 베스트. 그리고 이제 고가를 넘으면 이제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아래 꼬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감아야 돼요. 못 감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율 내리면 이거 왜 내리냐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어차피 파동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르든 내리든 계속 움직이면서 파동은 그려야 되니까 파동을 그리는 걸 보고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파동이 우리가 원하는 흐름을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직은 훼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번 주 바라는 건 음봉이요. 예? 음봉. 이번 주에 바라는 건 음봉. 윗꼬리 좀 달렸으면 좋겠다.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 둘 다 내일 뭐 상승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요. 대신 윗꼬리 좀 주봉이든 월봉이든 윗꼬리만 좀 제대로 달아주고 월말에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만드는 행위를 저는 찬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겹죠. 빨리빨리 내려서 하락하면 해피할 텐데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봉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만한 시간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런 거 없어, 바로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방 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바라는 거 하고 현실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제가 바라는 거고 사람들에겐 현실을 전달해야죠. 그래야 상방 보실 분은 상방 보고 하방 보실 분은 하방 보고 하방 보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런 어쨌든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지. 예? 제가 막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막 흔들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건 윗꼬리. 윗꼬리 좀 잘 달아줬으면 좋겠다. 특히 월봉. 그리고 주봉은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주면 베스트다.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힘들어요. 핸들링 하는 게 막 솔직히 막 속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는데 그래도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속에서는 욕이 나오죠. 야,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이 아니어도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하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쨌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제가 포지션을 쉽게 바꾸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제가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 오늘 갑자기 방송을 보시고 뭐 지난주에 갑자기 방송을 보셨는데 한 번, 두 번 들어봤는데 진짜 잘 안 맞아. 그런 분이 저한테 야, 너 틀렸어. 이 방송 별로야 라고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런 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분이 구독을 하시든 뭐 구독을 하지 않으시든 이제 그분의 자유지만 제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상당 시간 동안 방송을 보고 그리고 신뢰하면서 어쨌든 계속 시청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한 도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힘들더라도 제가 비록 틀렸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계속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익절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버스를 다 팔아버리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고버스를 싹 다 정리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제가 고버스 방송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요? 비트코인 볼까요? 저는 요새 코인은 아예 손 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코인이 어디 있을까요? 밑에 있나? 여기 있다. 비트코인이요. 자, 이것도 분기봉부터 볼게요. 똑같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도 종가가 하락하면 쏟아질 구조인 거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쏟아질 구조라고. 동일하게 그려놨네요. 근데 아직 상단선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상단선은 안 찍었어요.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안 찍었고요. 이게 연봉으로 보면 연봉은 데이터가 없고, 자 이게 반기예요. 반기로 보면 지금 상단선에 다 여기 이렇게 상단선이잖아요. 이게 상단선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로 보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단기로 보면 메리트가 없고, 분기로 봤을 때 그 상단선 위치가 이 위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기, 분기는 안 좋아. 그럼 결국 매수하려면 월봉 이하에서만 보셔야 되는데, 자, 월봉은 하단선이 잘 받치고 있습니다. 하단선이 잘 받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매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그죠?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 보고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난달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아니야.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매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지난달 저가가 깨질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가서, 얘는 깨졌죠. 그쵸? 주봉 깨졌으니까 얘는 X, 얘는 X예요. 그러면 월봉만 보고 안 깨질 것 같으면 매수, 깨질 것 같으면 관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저가만 깨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가가 깨지면 분기봉 종가가 하락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급락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악재 뜨면 왕창 쏟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봉은 깨졌으니까 매수 안 되고, 월봉은 저가 안 깨지면 사도 돼요. 근데 저가가 안 깨지면 사도 된다 그랬지, 저가가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세요.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단타가 아니면 일봉도 깨졌겠죠. 자, 일봉은 깨졌잖아요. 일봉은 깨졌으니까 볼 게 없고, 그죠? 주봉도 깨졌으니까 볼 거 없고, 월봉은 안 깨졌으니까 얘는 아직 상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면 월봉 보시고, 이 가격이 얼마냐? 저가가 3,655만원이에요? 55,000원. 3,605만 5천원. 3,600만 55,000원. 그거만 안 깨지면 매수 전략이 괜찮아 보여요. 이 구조는 거의 나스닥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이더도 지금 하단선에 딱 걸려 있죠. 이더도 하단선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선 위로 올라간 것만 윗꼬리 줬지. 하단선 위로 올라간 것만 윗꼬리를 줬지, 하단선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이하는 매수 가치가 있어요. 단 저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요 형태가 제가 바라는 코스피 지수의 형태랑 똑같아요.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가 이런 식으로 봉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윗꼬리 잔뜩 그리고 쭉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려갈 때 저가 깨고 내려가면 내려가기 좋아요. 그러니까 저가가 안 깨져야 매수예요. 이거 분기봉도 똑같지 않을까요? 분기봉 이거 상단선 쳐맞고 내려왔네요. 그죠? 분기봉 상단선, 분기봉 상단선. 그죠?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이 분기봉으로 봤을 땐 상단선에 걸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간 건 분기봉이 찍어 누르고 밑으로 빠지는 거는 월봉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갇혀 있죠. 근데 이게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가 된다. 종가 위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상 전봉 저가가 깨지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리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지금 내리기는 힘들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양쪽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봤을 때는 거의 만땅에 가까이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로만 보면 굉장히 과하게 올라와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밑으로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뺄 생각이 없으니까 내려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크게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내려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지금
모든 상품들이 이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필반, 그죠? S&P, 다우, 코스피 200, 예, 심지어 비트코인, 예, 이더리움까지 다 이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빼고 안 오르고. 예, 아직 주봉도 저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나마 더 나은 편인 거죠. 안 빼면 상방에 유리한 거예요. 빼야 하락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기봉상 전봉 종가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분기봉상 전봉 종가 위에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322.03 아래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거지, 예, 그 위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불행한 거죠. 잠도 잘 못 자요, 열받아서. 근데 죽겠어요 아주. 자, 어쨌든 뭐 내려갈 거면 외국인이, 예, 선물 매도하고 현물도 팔겠죠. 근데 지금은 선물도 사고 현물도 샀으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거고요. 그나마 이제 풋을 샀으니까 이거 하방에 배팅하려고 올린 건가, 뭐 그런 착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려가려면 현물 선물, 예, 다 팔고 그래야 뭔가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예, 지금처럼 현물 선물 사고 막 이러면 속쓰려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계속 게시글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예, 내일이나 지나면 제가 이제 코스닥 쪽도 좀 정리를 해서 올려 드릴게요. 예, 어차피 이제 코스피 200은 할 얘기도 없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올려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실 거고, 어차피 시간이 해결된 문제라서 더 이상 올려봐야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종목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47분인데요. 방송은,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